안녕하세요. 이원의 타워 힐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1cm 조금씩 나아가는 인생의 참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씨가 이제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한국이 지금 한 30도까지 오른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렇게 추위가 조금 가시니까 갑자기 이제 더워지는 현상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춥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조금 덥더라도 이렇게 빨리 햇빛이 많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인간이 간사함이죠. 추우면 이제 더운 곳으로, 더우면 추운 곳으로. 자, 끊임없이 우리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주 속에 벌어지는 인생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봄으로써 우리 인생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인생이 참 가는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험난하고 힘든 길이구나 라고 한번 느껴보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를 한번 삼았으면 합니다. 자, 사주 공부를 통해서 저는 많이 얘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사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사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나를 찾아가는 한 파트의 어떤 부수적인 다른 길이라고 할까요? 궁극적인 우리의 길은 본연의 나 자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한 큰 여정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잠깐 오늘은 사주라는 여행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의 인생의 흐름에는 어떤 하늘의 흐름과 함께 흐르고 동요되고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이제 제가 경금일간이라는 금이라는 에너지가 원석의 상태에서 이렇게 채취되어서 바로 나왔을 때 양금에 대한 경금에 대한 어떤 난조에 대한 스토리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신금이라는 것은 음의 금입니다. 자, 모든 에너지가 음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이라는 에너지, 차가운 에너지 속에서도 양의 기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존재의 퍼센테이지가 작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캄캄하고 차가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상상력을 사주공부 속에서 때로는 대자연의 움직임, 생태학, 그리고 자연의 지구과학 에너지를 공부하면서 이 미묘한 차이들을 느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음이라는 에너지 속에 양이라는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양이라는 에너지 속에도 음이라는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으로 그 표면상으로는 양의 에너지다라고 하지만은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음이라는 에너지가 또 미미하지만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는 에너지 아니면 신금이라는 에너지를 이렇게 놓고 볼 때도 자, 그 속에는 미묘한 음양의 기운들이 서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잘 이제 간파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우리가 상담을 하고 그 인생을 우리가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자, 오늘은 신금이라는 이 에너지를 보면서 신금이라는 것은 음이라는 금의 형태입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원석에서 바로 채취한 터실터실한 금이죠. 그래서 불을 봐야 이 양금은 제품이 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신금이라는 것은 또 반대로 음의 금입니다. 자, 불을 보고 있는 경금이 이제 불을 계속 보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가 녹는 거겠죠. 자, 신금이라는 단계는 녹아내리는 그 신금의 그 금이 녹아내리는 상태입니다. 녹아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바로 물을 봐야지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경금을 보는 방법, 신금을 보는 방법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경금의 사주를 봤을 때는 이 경금의 사주에 불이 어떻게 살아있나를 잘 보셔야 되고, 신금이라는 이 에너지를 보실 때는 물이라는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살아있느냐라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제 경금과 신금의 금의 특성, 금의 어떤 그 성질을 얘기를 한다면, 자, 신이, 을이, 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히나 신금이라는 에너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어떤 의리를 이렇게 저버렸을 때는 분명히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신금의 일관입니다. 누군가 신금 일관을 가졌다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과의 약속, 어떤 철저한 의리는 우리가 가슴 깊이 명심하고 갔을 때 아무 뒤탈이 안 생기더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남편이 신금이다, 신금 일간이다, 또 내 와이프가 신금 일간이다, 또는 우리 아이가 신금 일간이다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약속을 잘 지켰는가, 내가 정말 의리있게 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아이한테 내가 혹시나 거짓말을 한 건 없는가, 잘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신금은 경금하고도 비슷한 의리의 신용, 믿음의 에너지가 있지만은 경금 같은 경우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파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금의 에너지하고의 의리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신금이라는 에너지가 난조라는 에너지를 만나서 경금과 비슷한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또 조그만 차이가 다 있는 거죠. 건강상의 문제, 인간관계, 신금과 경금의 차이는 물이 있느냐 불이 있느냐의 차이,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 이렇게 볼 것입니다. 자, 사람 인생을 하나만 두고도 우리는 만약에 이 사람 인생 풀어간다면 100년이라는 세월도 모자라겠죠. 자, 그렇지만 동화같이 들려주는 사주 이야기라는 제가 부제를 적은 이유가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세심하게 본다면은 인생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편의 동화책은 주로 굉장히 얇죠, 그죠? 법전이나 이런 어떤 뭐 의학 서적이나 전문 서적들이 굉장히 두꺼운데, 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동화책이라는 개념을 제가 적은 이유가 동화책 속에는 그림도 있고 글자도 크고 간단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 동화처럼 듣는 사주 이야기가 근이 약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저의 나름대로 또 내공이 한껏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면은, 자, 신금이라는 에너지는 경금과 다르게 몸적인 면에서 보면은 경금은 대장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신금은 그럼 어디에 속할까? 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신금은 이 폐 쪽에 들어갑니다. 자, 폐질환에 어떤 내가 심각한 문제를 보이거나 폐의 이상 증세를 지금 앓고 있다면, 자, 내가 내 사주에 신금이라는 에너지가 지금 어떤 안 좋은 형태 속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신금이라는 에너지는 건강상으로는 우리가 폐의 어떤 상태를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여기는 이제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여자분의 사주인데, 자, 신금이라는 에너지가 신사일주로 놓여져 있죠. 자, 신금이라는 에너지가 언제 태어났느냐라고 보니까, 자, 1월이라는 임묘진월에, 임묘진월은 이제 봄의 에너지의 기운인데, 자, 여기에 에너지는 이제 목의 에너지입니다. 목의 에너지가 목기가 강해지는 계절이죠. 자, 그런데 신금이라는 에너지가 이제 인월이라는 그 계절에 태어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힘을 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이제 연주와 월주와 일주, 시주를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멀리서 딱 지켜보면은 화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난조 사주가 될까라고 잠깐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세히 이제 들어가 보면은 월지에 인월이라는 무인으로 인월이라는 1월에 태어난 신금이기 때문에, 자, 이 인목 속에 병화와 정화라는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목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나무라기보다는 불을 인도하는 굉장히 하기를 빨리 끌어당기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사의 사화가 지금 일주에 보니까 신사의 사화가 인목과 사화, 그리고 연주에 보니까 연지에 또 술토가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래서 지지에 보니까 사화, 인목,
술토 이렇게 딱 인호술도 방합이 되어서 또 불을 지금 이끌려고 불을 이제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사화까지 힘을 보태서 자, 지지에 거의 이제 불길이 굉장히 깊게 타오르고 있죠. 자, 축토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축토라는 것은 신금의 인성이죠. 어머니입니다. 자, 토생금 해서 자,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기토, 축토, 시주의 기축시. 자, 그리고 연간에 월간에 보니까 무토와 연지에 보니까 술토가 이렇게 인성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성의 기운이 들어 있어서 그나마 시주에 있는 기토와 축토는 음의 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화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불에 들어있는 건토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연간에 연지에 보니까 술토와 그 다음에 이 월간에 보니까 무토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자, 오른쪽 편으로는 전 부분이 이제 불의 에너지로 지금 확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목을 통해서 사화, 술토를 양옆에 깔고 있는 인목이 잡고 있는 인목이 불길을 착 치올리고 있죠. 치올리고 있으면서 천간에 이제 보니까 무토라는 에너지와 그리고 옆에 경금이 떴지만 이렇게 많은 불길 속에서 경금이라는 에너지가 지금 녹고 있는 상태입니다. 힘을 지금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경금이라는 것은 겁재죠. 겁재라는 에너지로서 나의 형제지만은 신금을 지금 돕기에는 좀 역부족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은근하게 지금 오른쪽 편에는 불이 막 붙고 있습니다. 불이 붙고 있는데 지금 이 시주에 보니까 기축이라는 이 자체가 그나마 어떤 생명줄처럼 이렇게 기축이라는 음토로서 천간과 지지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화기를 빨아들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보이는데, 자, 이분의 이제 대운의 흐름을 지금 보니까, 구대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정축, 병사, 을해, 갑술, 경유, 신미. 자, 대운이 참 잘 흐르고 있죠. 역세가 아니고 순행으로 잘 흐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금이라는 에너지가 인성이라는 에너지가 참 많아서 인성이 토입니다. 토라는 에너지가 많아서 나를 생해주는 인성의 토생금 해서 굉장히 지금 신금은 힘을 많이 받고 건강하겠네, 도움을 많이 받겠네, 굉장히 잘 나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보는 지금 토 자체는 특히나 오른쪽에 무토와 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화기와 함께 하나의 불구덩이로 불덩어리로 지금 어떤 형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성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를 지금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성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대운이 금수로 해자축 신유술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흐르고 있죠. 자, 인생의 초반부터 거의 중후반까지는 굉장히 잘 흐르고 있습니다. 잘 흐르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39 갑술 지금 대운에 지금 이래 놓여져 있습니다. 갑술 대운에 놓여져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저 시주에 가면은 시지에 기축시로서 시지에 보면은 축토라는 저 에너지가 굉장히 지금 이분한테는 소중한 이제 존재로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축중에는 개수라는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만한 화기를 지금 잡아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간단한 상태죠. 간단한 상태. 자, 그런 상태에서 자, 해자 쪽으로 계속 가다가 축자해로 가다가 39의 갑술대원에서 술토로 가는 이 술대원이 지금 올라와 버립니다. 술대원이 올라와 버리면은 저 축이라는 저 이제 에너지가 축술형으로 파가 되는 거죠. 깨져 버립니다. 자, 깨져 버림으로써 축토의 기운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분의 그 사주 자체가 갑자기 굉장히 화기가 확 몰려버리는 상태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 시기에 이 여자분에게 인생에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분한테 자, 목이라는 에너지를 보면은 자, 월지에 보면 임목입니다. 그렇죠? 자, 금금목이라고 해서 자, 이분한테는 이제 재성입니다. 그렇죠? 금금목 재성입니다. 재성인데 재성은 이제 여자 남자에게 모두 돈입니다. 그렇죠? 돈이고 재산이고. 자, 그리고 인간관계로 보면은 남자에게는 아내, 여자 또는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 재성을 보면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친정 아버지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 시어머니를 보면 되죠. 그렇죠? 시어머니하고 돈이라고 한번 보면은 지금 인목이나 이 자체가 인호술로 하국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옆에 또 인목과 사화가 붙어서 굉장한 화기를 양쪽에서 화기를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한테 예를 들어서 대운이 지금 잘 흘러갔기 때문에 돈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굉장히 이제 잘 흘러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갑술이라는 39 저 대운에서 술토라는 저 에너지가 술대운이라는 저 대운이 올라오면서 축술형으로 축토를 이제 깨버리는 거죠. 저 순간에 이 인목이라는 이 에너지는 더욱더 불길을 많이 올리는 역할을 할 거고 사화나 술토나 무토나 자 이런 것들은 화기를 확 올려버리겠죠. 그리고 이제 경금은 더욱더 그 에너지가 힘을 잃어갈 것이고 신금 또한 이렇게 물기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본나 자체인 신금이라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제 힘을 잃어가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자, 신금이라는 것은 몸적인 이제 우리가 병으로 한번 본다면은 신금은 폐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지금 폐가 강력한 화기를 만나서 지금 녹고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폐질환에 관련된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어떤 폐로 인해서 인생이 굉장히 힘든 건강적인 어떤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자, 이런 것을 또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목이라는 자체도 이분에게는 이제 금전 돈이기 때문에 어떤 내가 지금 갑술 대운을 맞이하면서 이 인목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화기를 발휘함으로써 돈이라는 에너지도 자 모든 것은 중화가 됐을 때입니다. 물기와 수기와 화기의 중화 상태에서 금전 인간관계 아니면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내 결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이 모든 것이 중화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온도가 따뜻하게 적당히 흘러갔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리더라. 자, 이런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갑술 이제 대운을 맞이하면서 인목이라는 자체가 화기를 확 올려버림으로써 돈이라는 것이 이제 불에 타버리는 이제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돈이라는 에너지가 더욱더 말라간다. 자,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돈이 있다 없다를 표현을 하기 돈이 있다 없다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돈이 씨가 말랐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돈이 철철 넘친다. 자, 이런 표현도 하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돈이 씨가 말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 이분에게 보면은 그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지금 이제 술대운을 맞이하면서 특히나 이제 인호술 하고까지 이루면서 굉장히 강한 화력에 의해서 인목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수기도 하나 없이 굉장히 이제 조율한 상태에서 힘든 이제 이 현상을 보이고 있더라. 자, 이것을 우리가 인간사에 살아가는 어떤 우리 통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돈에 문제가 생기거나 시어머니와 관계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건강적으로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상태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남편을 보면 금이라는 에너지를 극하는 겁니다. 여자니까 나를 극하는 것이 남편이죠. 자, 여기서는 화극금입니다. 화극금. 자, 신금은 누구보다도 더 물이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경금은 그나마 화기라는 에너지 조금은 강한데 경금이라는 에너지는 특히나 물이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나를 극하는 남편, 관의 에너지를 보니까 자, 여기 옆에 토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보이지만은 자, 이거는 하나로 통틀어서 전부 관의 에너지를 돕는 화의 에너지다. 화로 한 덩어리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남편인 관의 에너지는 굉장한 나에게 어떤
의각과 힘듦을 주는 존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분은 대운이 정말 잘 흘러갔기 때문에 조금 일찍 결혼을 해서 당연히 뭐 20대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20대 30대 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갑술적이 대운에 부부 관계가 굉장히 위기에 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는 거죠. 자, 딱 10년이죠. 10년이 저렇게 어떤 고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 산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는 저분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참 다른 분들이 볼 때에는 저런 일 가지고 이혼까지 할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지만은 자 우리가 보면은 끝없이 그 뿌리 깊은 곳에 쌓인 거 이혼 사유는 예를 들어서 성격 차이다 뭐 재산에 어떤 문제가 있어 이혼을 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뿌리 근원에 가보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뭔가 이렇게 쌓였던 게 그 어떤 이혼할 시기에 폭발해버리는 어떤 하나의 한 점이 찾아와서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갑술대운에 39대운에서 하기가 술토가 갑술이라는 술토가 시지에 축토라는 귀중한 에너지를 깨버림으로써 이 모든 8글자의 에너지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 대운에 많은 것을 읽고 많은 이제 인생에 역경을 걸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그래서 이 불길이라는 에너지, 남편이라는 에너지가 그나마 그래도 해자축이나 신유에서는 그나마 그 기운을 찾아들게 하는 어떤 대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어떤 밸런스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술이라는 대운을 만나면서 축토라는 귀중한 저 에너지가 깨짐으로써 이분의 모든 인생의 힘듦이 예견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나에게 그러면 자식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은 금생수로서 지금 여기 형상으로서 보이지가 않죠. 자, 축토 중에 개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축토 중에 지장간에 개수가 숨어 있습니다. 자, 저렇게 보면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자식이 형상으로 보였다. 천간이나 지지에 뭐 개수나 자수나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 할 경우에는 아마도 자식이 없을 수가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화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에너지가 한쪽으로 확 기울어 갔을 때는 분명히 하나 죽어가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 여기서는 보니까 형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형상으로 나타났다면은 수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아이가 먼저 가거나 아이에게 어떤 아픔, 어떤 상처, 병이나 이런 게 생겨서 평생을 어떤 불구로 살아야 된다거나.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이분에게는 개수라는 에너지가 수라는 에너지가 축토라는 그 지장간 속에 개수라는 에너지로 숨어 있기 때문에 자식은 그나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나를 도와주는 인성을 한번 본다면은 인성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자, 자, 경술, 무인, 그 다음에 자, 시주로 가면은 기축이라는 자, 토가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토생금 해서 인성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인성이라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비견급제의 에너지가 많은 그와 비슷한 이제 성격을 보입니다. 자, 나를 도와주는 나를 밀어주는 파워가 많다는 것은 내가 잘난 척 하기 쉽죠. 남들과 쉽게 타협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비급이라는 에너지는 나와 똑같은 에너지가 이렇게 음양이지만 함께 많이 존재함으로써 또 똑같은 현상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비견급제가 많다거나 아니면은 인성의 기운이 많다 할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저 사람 남 얘기를 안 듣고 고집이 진짜 세겠구나. 남의 얘기를 듣는 척 하지만 뒤를 돌아서서는 내 의견대로 살아갈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또 리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이 사람에게 내가 정확하게 이것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잘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해되는 만큼,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 어떻게 잘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가 이 상담자의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그 인성의 기운이 이렇게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남 얘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이 셀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좋게 대운이 일단은 술대운은 빼고는 대운이 지금 잘 흘러가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나쁘게도 해석을 할 이유가 없고 좋은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인성과 비견급제가 많다는 것은 추진력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파워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에너지가 어떤 현상을 보일 때, 자, 그 현상에 대해서 딱 고정화된 교과서적인 어떤 메모리만 계속 인지하고 있다면 어떤 상담자를 만나서 풀어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의 미래를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는 아주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섭렵했을 때 다양한 이제 그 주제로서 이 상담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대운 자체는 굉장히 멋지게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제 39세 갑술이라는 저 대운을 만나면서 10년의 위기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사주는 멀리서 보면 난졸까라고 생각할 만큼 불기가 첫 번째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난조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그렇는데, 자세히 안으로 가보면 인목을 중심으로, 자, 이 인목이 불러들이는 이 에너지를 보면은 난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대운이 참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저 갑술이라는 저 10년 저 이제 인생의 딱 중반이네, 그죠? 허리쯤에 이제 걸리는 시기입니다. 자, 중반에서 저분이 아주 이렇게 강단 있는 결정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많이 하신다면 무사히 잘 넘어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이제 난조된 신금일간의 여자의 인생을 한번 보면서 인생이 잘 걸어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툭 걸려버리고 툭 걸려서 도저히 이제는 일어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보니까 또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 가끔씩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나? 하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이 너무 힘들 때 하늘에게 막 대드는 분들 많이 봤죠. 저는 대들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늘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하필이면. 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 온 나의 성적표라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을 제가 이렇게 우러러 딱 이렇게 눈을 떠 볼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그냥 단지 한마디. 열심히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제가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꼭 제가 바르게 잘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큰 힘으로 항상 제 곁에 지켜주십시오. 자, 이 기도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알고 나면 속이 시원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알고 나니까 더 두렵고 무서운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어떤 또 우리의 빛과 그림자 같은 양면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가 누구인지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1초 1초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터닝할까,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될까요?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한 가지의 어떤 해답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몰랐다면 나는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구렁텅이 속에서 아직도 그 진흙탕 속에서 뒹굴어야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은 먼 길에서 언젠가 내가 다가갈 그런 어떤 환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1초 1초 벌어지고 있는 나의 변화하고 있는 이 에너지와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 생각을 하면은
그 해답을 주는 에너지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깊은 질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오늘은 요 사주를 잠깐 내리고 제가 이 사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터득한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하면은 위에는 이제 잠깐 제가 영어로 적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아는 분들이 오셔서 잠깐 이 한국의 사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외국분이니까 영어로 이제 적고 밑에는 제가 한자로 적었는데 나무라는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사주를 예를 들어서 사주풀이를 저 같은 경우에 사주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큰 이제 힘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소재 중에서 굉장히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에너지 합으로 계속 설명을 할까?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이 사람들이 에너지학이나 과학과 이렇게 가까이 갈수록 이해를 굉장히 빨리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라는 현장도 있지만은 한국에서 이제 사주풀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가 책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계속 이제 드는 느낌이 계속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자, 그것은 뭐 제가 그분들을 질타하거나 그분들의 어떤 내가 뭐라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느낀 느낌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학으로 풀고 과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까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자, 어제도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기를 자, 우리가 사주에서 대운이라는 에너지를 만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12계절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봄에서도 자, 4계절씩 나눠서 그죠? 3개씩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런 식으로 봄에 그 봄이라고 하지만 봄 속에서도 자, 그 어떤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고 완전한 봄으로 가기 굉장히 가까운 기운이 남아있고 봄에 완전히 이제 익어버린 봄의 기운이 있듯이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기운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미묘한 이 에너지의 흐름은 대운이라는 10년의 흐름도 흘러가면서 변하고 있지만 1년이라는 또 행년이라는 에너지 속에서도 변하고 있고 또 그러고 보면 한 달 하면서 그 에너지가 미묘하게 또 변하면서 하루 시간대별로 초별로 모든 에너지가 어떤 우리의 행렬의 조합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파동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와 함께 이 연관을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오셨길래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무라는 에너지를 본다면 자, 이분이 지금 내가 태어난 계절이 봄 나의 사주에 태어난 계절이 한겨울에 태어났다고 볼 때 나무 자체는 굉장히 느낌상으로 쓸쓸하다, 우울하다, 말이 없다, 사교적이지 못하다. 자, 이런 식으로 나무 자체만 봐도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림으로도 그려보면은 겨울 나무를 그린다 생각하면 직접 보지 않더라도 상상으로서 우리는 이미 그리고 이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겨울 나무를 하얀 스케치북에 그릴 수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에 약간 회색 톤에 뭔가 이렇게 눈이 막 내려있고 굉장히 쓸쓸하죠.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자, 겨울이란 나무가 예를 들어서 역세로 흘러간 거죠. 역세로 흘러갔습니다. 자, 해자축으로. 자, 대운이 이렇게 자수, 자, 해, 술, 유, 신. 자, 겨울, 가을로 쭉 흘러가고 있고 지금 이제 사오미라는 말년에는 사오미라는 여름 대운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가을에 지금 임해 있는 지금 현재 나는 가을이라는 계절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에 놓여 있는 이 나무는 자, 반반 나눴죠. 자, 반은 오른쪽 편을 보면은 해자축이 겨울의 에너지와 크게 가깝죠. 자, 크게 가깝기 때문에 이 지금 가을에 임해 있는 이 나무의 어떤 생활은 자, 전반전에는 굉장히 겨울과 가깝기 때문에 한겨울보다는 한기가 조금은 풀어졌지만 그래도 한기가 아직도 서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아직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인간관계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게 많을 것이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가을에 나무지만은 자, 중기를 중심으로 자, 여름에 가까운 지금 나무가 지금 가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편으로 가면은 왼쪽에 보면은 자, 이제 가을의 나무지만은 이
열기가 있는, 열감이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지금 내가 가을이라는 어떤 인생에 현재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을에 있는 분이 겨울과 가까운 가을에 있느냐, 여름과 가까운 가을에 있느냐. 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어떤 풀이를 달리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에 왼쪽에는 따뜻한 어떤 난로를 예를 들어서 계속 지피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에는 굉장히 꽝꽝 얼음 덩어리들을 계속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계속 이 주위에 나눈다고 하면 같은 가을의 나무지만은 오른쪽으로는 분명히 한편은 냉하게 나무의 바디 쪽이 얼어가 있을 것이고 또 나머지 왼쪽에 보면은 또 이 열감이 이렇게 있는 이 나무는 분명히 왼쪽에서는 어떤 새싹이 새순이 올라오거나 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에너지 변화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있는 나무지만은 어떤 계절의 중심이 있느냐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 시점이 어느 쪽과 가깝게 있느냐 해가 가는 쪽에 있느냐 아니면은 이 겨울의 에너지 쪽에 가깝게 있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이 우리의 인생의 풀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사주를 공부하면서 자연 생태학이나 아니면은 우주과학이나 본의 아니게 공부를 제가 우주과학을 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사주 공부를 하면서 이 모든 과학이나 생물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학교 다닐 때 물론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때는 내가 왜 지구과학을 열심히 내가 속속들이 알아야 되지? 내가 생물학에 대해서 뭐 미토콘드리아부터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되지? 아무 인생이 필요도 없는데 자 그런 관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생물학도 배우고 지구과학도 배웠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한 시간에 거의 이제 죽은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역으로 지금 이제 만학도가 된 거죠. 나이가 이제 이렇게 중반에 들어서야 굉장히 멋진 나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숙의 나이. 자, 이 지천명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사주 공부라는 걸 하게 되면서 지구과학에, 생물학에, 그리고 국어에, 영어에 굉장히 더 이제 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하루가 너무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이 공부, 저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아주 행복한 아우성이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해라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자 내가 어떤 목표를 두기에 굉장히 미약한 이제 목표들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가지만 그 목표는 우리의 진짜 에너지 자기 자신의 이 기적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아주 미약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내가 굉장히 성공하고 내가 굉장히 원하는 위치에 있다면 먹고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저의 이제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공부를 다 하고 열심히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누구인지를 점점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순간을 계속 맛보는 겁니다. 자, 이 목적 하나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고 싶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공부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조금씩 알므로써 지금 순간순간이 전부 다 이 공부를 알기 전과 알고 후에 엄청난 차이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이제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걸 알지만은 책을 하나 읽더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책을 읽는가 그 목표 지점을 아주 좀 뭐랄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이 이렇게 세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목표가 나의 이 개인적인 꿈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 더욱더 공적이고 더욱더 지구적으로 변할 때, 자, 그 꿈은 더욱더 커져가고 그 꿈에는 더욱더 큰 힘이 실리기 마련입니다. 자, 이것은 이론상에 좋은 꿈을 가져라,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론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꿈이 더욱더 공적으로 멀리 퍼져나갈 때 나는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또 성장해 나가는 어떤 같은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꿈을
이제는 꿈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벗어나서 나의 꿈은 더욱더 공적인 그 방향으로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할수록 나는 더욱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은 이온의 타워 힐링에서 신금이라는 에너지가 난조라는 것을 만나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또 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노력하는 하루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도 딱 1cm 나가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계산하면 몇 cm인지 딱 이렇게 벽에 한번 적어 두십시오. 애들 자랄 때 키 이렇게 센티미터 재듯이, 자, 우리의 성장의 키 높이도 성장의 나무라는 어떤 컨셉을 한번 잡아볼까요? 그래서 성장의 나무가 1cm 큰다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벽에 성장의 나무, 자, 1cm씩 표기를 하면서 나는 언제 저 끝까지 올라갈까라고 한번 큰 대망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1cm 노력한 귀한 하루였습니다. 함께해서 더욱더 행복한 채널입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